야,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자음동화인데 자음동화를 공부하기 앞서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동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동화라고 하는 게 한자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같은 똥에다가 될화라는 한자를 써. 그러니까 같아진다는 얘기야. 이 같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 동화는 기본적으로 뭐가 같아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갖고 왔을 때 일단 우리가 자음동화나 모음동화나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조음 방식이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방식이 같아지는 거지. 이게 되려면 자 봐라. 좋은 방식이 같아지려면 뭐는 고정돼 있어야 되냐면 이미 좋은 위치는 같은 새끼를 그러니까 같은 좋은 위치에 있는 자음들이나 모음들끼리 좋은 방식이 같아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좋은 위치가 같아지는 방법이 있어. 이 좋은 위치가 같아짐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 거지. 그럼 좋은 위치가 같아지려면 얘네들도 마찬가지 이미 뭐는 똑같은 것끼리 그러냐면 얘라 같은 좋은 방식을 지니고 있는 것끼리 좋은과 똑같은 비음인데 좋은 위치가 다른 거지. 어떤 놈은 치조음이야. 잇몸소리고 어떤 놈은 뭐가 되냐면 연국의 음이면 잇몸소리 있는 게 연국의 음이 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이 복합되면 뭐가 되면 아예 발음이 같아지는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두 개만 먼저 얘기하고 나면 일단은 좋은 방식이 같아지는 케이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면 얘들아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 거냐면 잘 봐. 같은 좋은 위치야. 그리고 좋은 위치를 뭘 잡아 나가냐면 비읍,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기역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잘 봐봐. 얘들은 지금 뭐냐면 같은 좋은 위치 입술 소리에 있는 비읍이 똑같은 입술 소리에 있는 뭘로 바뀌냐면 미음으로 바뀌는 거. 자, 잇몸 소리에 있는 디귿이 똑같은 잇몸 소리에 있는 니은으로 바뀌는 것. 잇몸 소리에 있는 리을이 똑같이 잇몸 소리에 있는 또 니은으로 바뀌는 것. 자, 여린 입천장 소리, 즉 연국의 음인 기억이 똑같은 연국의 음인 이음으로 바뀌는 현상. 요걸 갖다가 우리가 좋은 방식이 같아지는 걸로 보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방식이 뭐에서 뭘로 바뀌었냐?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음에서 비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네 개를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음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똑같은 것 중에 또 하나 뭐냐면 똑같은 잇몸소리 니은에서 똑같은 잇몸소리 리을로 바뀌는 게 있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비음에서 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음이 되었다라고 해서 유음화라는 말을 쓰는 거지. 이렇게 알았지?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결국은 좋은 방식은 바뀌었어 다. 그쵸? 비음이 아닌 거에서 비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냐면 파열음에서 그러니까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잘 봐봐.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결론 뭐냐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었어요. 라는 게 있죠. 유음화는 뭐냐면 비음에서 유음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면 여기 마찬가지로 유음에서 또 뭐야? 비음으로 바뀌었어요. 이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비음화와 유음화에 대한 얘기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좋은 방식이 같아지는 동화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하나 있겠고 또 하나가 좋은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가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면 일단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얘들아 자 봐봐. 디귿이 있어요. 파열음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파열음에서 또 똑같은 파열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똑같은 파열음 디귿에서 디귿에서 뭘로 바뀌냐면 비읍으로 바뀌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자봐 디귿에서 오히려 또 뭘로 바뀌는 게 있냐면 기역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미음이 있어요. 똑같은 비음인데 이건 또 뭐냐면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있고요. 똑같은 자 비음인데 조음 위치가 뭘로 바뀌는 거냐면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있는 거죠. 이거는 똑같은 파열음끼리 얘네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파열음끼리 있어요. 파열음끼리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잇몸 소리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입술 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입술 소리를 우리가 양순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순음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얘는 똑같은 파열음 잇몸 소리에서 파열음 연국의음으로 바뀌었어요. 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국의음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로 우리가 또 뭘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얘네들도 똑같이 뭐냐면 다 비음이에요. 니음도 비음이고 미음도 비음이고 이음도 비음이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잇몸 소리 비음에서
입술 소리 비음으로 바뀌었어요. 입술 소리를 양순음화라고 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냐면 양순음화라고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자 비음 입술 그 잇몸 소리에서 비음 연구개음으로 바뀌었어요 라고 해서 우리 이것을 연구개음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뭐가 있는 거냐면 얘가 디귿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디귿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귿이라는 거나 아니면 티귿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뭐랑 결합되면 그런 거냐면 일반적으로 이라든가 야라든가 여라든가 이런 것들과 결합되게 되면 여기서는 이 디귿이 뭘로 바뀌어요? 지읒으로 바뀌고요. 얘가 치읒으로 바뀌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국 뭐냐면 이거는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똑같은 파열음 파차름이에요. 파열음 파차름인데 파열음 계열에 속한다고 봐요. 파차름은 파열음 더하기 마차름이니까 파열음 계열에 속하는데 결국 잇몸 소리에 있는 디귿이나 티귿이 결국 요게 뭘로 바뀌었어요? 이게 구개음 지읒이나 디귿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개음화 또는 경구개음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도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음동화라고 하는 것은 조음 방식이 같아지는 비음화, 유음화와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양순음화, 연구개음화, 구개음화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얘가 요 구개음화는 이렇게 써주면 안 되고요. 오렌지색으로 써줘야 돼요. 구개음화 이렇게 써줘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오렌지색으로 써준 구개음화, 유음화, 비음화는요 표준 발음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이건 문법적으로 맞는 음운 변동에 해당이 되고요. 초록색으로 써준 양순음화와 연구개음화는요 음운 변동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요 두 새끼는 뭐라고 하냐면 비표준 발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표준 발음법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이 우리 이미 이건 알고 있고요. 이건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이것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양순음화와 연구개음화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았지?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화면을 한번 보셔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비음화에 대한 얘기 말하는 거예요. 예, 비음화. 비음화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비음이 아닌 새끼가 비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음이 아닌 것, 다시 말해서 뭐냐면 파열음이나 유음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파열음이나 아니면 유음이야.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것도 비음화, 리을이 니은되기라고 나와 있는데 당연하죠. 리을이 니은이 되면 당연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음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걸 왜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건 화면을 좀 크게 가져가야겠죠. 자, 화면을 좀 크게 뽕뽕뽕 넣어서 얘네들 왜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그냥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이 돼서 동화가 아니라 동화란 말은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비음이 아닌 말이 비음이 된 건데 여기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요, 요 니은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잘 봐봐. 디귿이 뭐가 되냐면 니은이 됐어요. 근데 이 니은에 영향을 준 게 니은이에요. 얘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이 니은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파열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준 비음과 똑같은 비음이 됐어요. 결국 이렇게 같아졌어요 라고 해서 비음화가 성립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반물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냐면 비음이 미음이 됐어요. 그냥 생자로 미음이 된 게 아니라 얘한테 영향을 준 게 뭐야? 이 뒤에 있는 이 미음이 되는 거죠. 이 미음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얘가 됐어요. 그럼 결국 파열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비음이 됐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결국은 뭐냐? 우리가 여기서 조음 방식이 같아짐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에 뭐가 끼겨 들어가냐면 조음 방식이 뭐랑 같아지는 거냐면 결국은 영향을 주는 음운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음운 환경이라고 하는데, 음운 환경과 조음 방식이 같아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니은과 미음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음운 환경이 되는 거죠. 음운 환경이 되어서 결국 뭐냐면 즉 디귿이 음운 환경인 니은과 똑같은 비음이 됐어요.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는 것도 기억이 결국 음운 환경이 미음의 영향,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얘와 똑같은 계열인 비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조음 위치가 같아야 되니까 비음이 이음으로 바뀌었어요. 이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냐면 비음화의 자음동화의 기본적인 형태에 해당이 돼요. 알았지? 요걸 판단하시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대통령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리을이 니은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얘한테 준 것도 마찬가지로 동화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영향을 주는 음운 환경이 비음이어야 되겠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을이 결국 뭐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음, 비음, 이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얘와 똑같은 계열의 비음인 니은이 되었어요.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얘랑 똑같은 계열의 니은이 되는데 이열간 조음 위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비음 중인 잇몸 소리 니은이 되었어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외워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대통령, 중력, 침략, 결단력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얘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생산량항, 의견난 요거 하고 또 하나 뭘 하냐면 요 세 개를 보셔야 되는데 생산량이냐 생산량이냐 의결란이냐 의견난이냐 맞습니까? 공권력이냐 공권력이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헷갈리는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생산량은 생산이 픽스가 돼 있고 뒤에 양이 붙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럼 이 생산이라는 발음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니은이 이 앞에 있는 이 리을이 앞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의문안경이 되고요. 그래서 얘가 니은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견이라는 말이 먼저 픽스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란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견란 하면 되지 않고 결국 뭐냐면 의견이라는 발음은 픽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의문안경이 돼서 결국 뭐냐면 이 리을을 니은으로 바꿨어요. 공권력은요. 이게 제일 헷갈리죠. 선생님 권력이 픽스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공권이 픽스가 돼 있어요. 공적인 권한의 힘이란 뜻이거든요. 뭐만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얘가 픽스가 되기 때문에 요 니은이 의문안경이 돼서 얘를 니은으로 바꿔요. 그래서 공권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서 요것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매우 간단한 유마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자, 유마는 여기다 유마라고 적어. 예. 이거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 아, 이거 유마가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국외음화가 나오는데 국외음화가 자음 동하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국외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필기한 거에 따르면 이거는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자음 동하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판단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여기서 보는 것처럼 결국 뭐냐면 얘가 이렇게 나와서 디귿이 지읒이 됐어요. 근데 이 국외음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얘기할 부분인데 이게 왜 동하냐 같아지는 게 뭐가 있느냐 잘 봐봐. 여기 보시게 되면 결국 뭐냐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얘가 뭐부터 되냐면 미, 다, 디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미, 다, 디가 되는 거야. 연음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 여기서 보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의문안경이 되는 거예요. 의문안경이 돼서 얘랑 조음 위치가 같은 뭘로요?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자음과 모음인데 조음 위치를 비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모음체계 배울 때 얘라 이에 위, 외 이 5개를 뭐라고 배우냐면은 전설모음이라고 배웠어요. 전설모음이라고 배웠죠. 맞습니까? 그런데 자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옷이나 지읒 계통의 자음은요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혀가 앞쪽으로 빠지는 자음이다라고 해서 전설자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조음 위치가 뭐가 같아지는 거냐면 발음할 때 혀의 앞쪽에서 발음이 나요. 이해가 돼 있어?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디귿은 혀의 앞쪽이 아니라 혀의 뒤쪽에서 발음이 나는데 결론은 뭐냐면 혀의 앞쪽에서 발음이 나는 이라고 하는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혀의 앞쪽에서 발음이 나는 지읒으로 바뀌어요.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조음 위치가 바뀌는 거 맞지? 그래서 국외음화는 조음 위치가 바뀌는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조음 위치가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로 닮아가는 거고 결국 뭐냐면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뭐야? 잇몸 소리에서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국외음으로 조음 위치가 바뀝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국외음화는 조금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결국 뭐가 되냐면 막바로 써 있는 그대로 그냥 이라고 하는 음절이 붙어가지고 국외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음운 변동은 아니지만 연음을 시킨 다음에 이 전체 음절 이가 아니라 음운 짝대기 하나의 영향을 받아서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를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얘가 굳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일단 다이렉트로 굳히다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뭐가 돼요? 굳히다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굳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축약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외음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국외음화는 첫째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얘들아 첫째 바로 뭐야? 일단 연음이나 축약이 일어난 후에 연음이나 축약 후에 발생하는 게 국외음화입니다. 이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들아 어차피 여기서 보시게 되면 뒤에 나오는 이나 희가 나올 텐데요.
이나 희 뭐 이런 게 나올 텐데요. 이나 희 이런 게 나오는데 이나 희가 실주 형태소가 아니라 반드시 뭐 형식 형태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뒤에 오는 이나 희가 실주 형태소일 경우에는 부계음화가 안 일어나고 형식 형태소, 다시 말해서 조사나 어미나 접사일 경우에만 일단 부계음화가 발생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미다질할 때 이 이라는 말이 뭐냐면 미닫다, 밀닫다라는 말, 밀고 닫다라는 미닫다의 동사에 전미사 이가 붙어가지고 형성된 말이니만큼 이건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계음화가 일어나고요. 여기 받치 같은 경우에 이는 조사에 해당이 되죠. 주격 조사에 해당이 되죠. 붙이다 할 때 이 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냐면 사동 접사에 해당이 돼서 이것도 접사에 해당이 되는 형식동 형태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형식 형태소가 반드시 뭐야 뒤에 형식 형태소가 와야만이 이 희가 형식 형태소여야만이 부계음화가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형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만약에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주 형태소가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이제 요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하냐면 이럴 땐 부계음화가 일어나지 않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뭐냐면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 이나 희가 실질 형태소일 때도 안 일어나는데 이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느티나무나 잔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형태소이기 때문에 잔디나 느티나무라고 하지 않거든요. 뭔지 알겠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중세국어라는 걸 배울 텐데 얘들아 중세국어 있잖아요. 고전국어 맞습니까? 중세국어에서는 일어납니다. 하나의 단어에서도 일어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전문법 배울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옛날에 현디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현디가 뭘로 바뀌냐면 천지로 바뀌게 되지 않니? 맞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중세국어에서 그러니까 중세국어에서는 아예 부계음화가 안 일어나지만 중세국어에서 어디로 자 현대국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같은 한 단어 한 형태소 안에서도 뭐가 일어나 부계음화가 일어나는 반면에 현대국어만 놓고 봤을 때는 한 형태소 안에서는 부계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나 희가 실질 형태소나 실질 형태소 결합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얘라 밭이랑이야. 요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이 밭이랑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여기다 적을게 얘다. 자 밭이랑이라는 게 나오는데 밭 더하기 이랑이야. 밭 더하기 뭐라고요? 이랑이라는 게 나오지. 근데 이 이랑이라는 게 두 가지 경우에 케이스가 나오는 거야. 하나가 이 이랑이 뭐일 경우냐면 조사일 경우야. 우리가 왜 떡이랑 밥이랑 술이랑 할 때 그 이랑이 조석조사니 조사일 경우가 되고 이 이랑이란 말이 뭐가 되냐면 논의 한 줄을 의미하는 거야. 단위성 의존 명사야. 원래는 이제 이 명사로 얘기가 될 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조사가 될 때는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얘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이 되잖아. 형식 형태소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당연히 부계음화가 일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티랑이 됐다가 그 다음에 바치랑이 돼버리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돼버리는데 말해서 이게 명사일 때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얘는 실질 형태소예요. 그럼 당연히 부계음화가 일어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실질 형태소가 돼버리면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결합해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뭐를 만드는 과정이 돼버리냐면 합성어를 만드는 과정이 돼버리죠. 이렇게 합성어 같은 복합어를 만들 때는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합성어가 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사이소리 현상. 우리가 뒤에서 사이소리 현상, 첨가 현상 배울 거거든요. 그때 되는데 사이소리 현상 중 뭐가 일어나냐면 니은 첨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기다가 일단은 니은이 딱 첨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티귿은 음절의 끝소리치기에서 디귿이 되죠. 그래서 밭니랑이 됐다가 그 다음에 뭐야 비음화가 일어나서 반니랑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판단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유만은 안 했고요. 그러니까 유만은 여기서 정리한 걸로 끝내버리시면 됩니다. 알았지? 여기까지가 일단은 동화에 대한 기본적인 법칙에 해당이 되고요. 자,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다 필기했어, 그지? 필기했는데 이 필기한 거 내가 지울 테니까 또 추가 필기 들어갈 거니까요. 잠깐만요. 이거 조금 어두울 것 같으니까는 추가 필기하는 동안에는 조명을 좀 켜자. 그지? 오케이. 아이 봤다. 졸라 봤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잘 봐봐 얘들아. 하나 해줄게. 아까 너는 양수음화와 연구계음화가 뭔지 일단 구계음화나 비음화, 유음화 알잖아, 그지? 양수음화나 연구계음화가 뭔지를 이제 궁금해할 거란 말이야.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잘 봐봐 얘들아. 양수음화라는 게 나와. 아까 선생님이 정리한 대로 따지면 양수음화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자, 디귿이 뭘로? 디귿이 뭘로? 비읍으로. 그 다음에 뭐야? 니은이 뭘로?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뭐에 영향을 받냐면 여기에다 영향을 주는 의문환경이 또 있는 거지. 여기다 영향을 주는 의문환경이 바로 뭐냐면 비음이나 미음이 영향을 주는 거야. 얘가 의문환경이 돼요. 영향을 받아서 결국 뭐냐면은 잇몸 소리인 디귿이 입술 소리인 비읍이나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입술 소리인 비읍이 됩니다. 잇몸 소리인 니은이 니음이나 비읍의 영향을 받아서 입술 소리인 니음이 됩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요 형태가 나오는데요. 자, 예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얘라. 자, 봐봐. 자, 이게 나와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발음이라면 치읓은 대표음인 디귿으로 발음이 되니까 꽃, 밭 해야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라. 자,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일단은 뭐가 돼? 자, 1차적으로는 음절 끝소리치기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꽃, 밭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일단은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비읍이 영향을 줘서 얘를 갖다 뭘로 바꾸는 거냐면 비읍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꽃, 밭하고 발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런 게 이제 양수노마라고 해요. 우리가 꽃밭 그래요. 꽃밭 그래요. 해봐요. 꽃밭 빠른 소리로 꽃밭 해요? 아니요, 꽃밭 해요. 맞죠? 꽃밭 해요. 이거 말고 더 긴 거 할까요? 꽃바구니 해봐. 꽃바구니 비슷하잖아, 그렇지? 꽃바구니예요, 꽃바구니예요. 꽃바구니 발음해요. 주영 해봐. 꽃바구니예요, 꽃바구니예요. 그거 봐, 꽃바구니 하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걸 갖다 비읍으로 발음을 해요. 이해가 됐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요거랑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것도 원래는 이건 액면 그대로 그냥 신문하고 발음해야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미음이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 뭘로 바꾸냐면 신문하고 발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울신문이 아니라 서울신문 이렇게 발음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 발음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렇게 양수노마가 일어나는 거는 비표준에 해당이 됩니다.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야? 꽃밭하고 발음하지 꽃바구니하고 발음하지 꽃바구니하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됐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발음을 하는데 문법적으로는 표준 발음이 아니래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까 연국의 음화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연국의 음화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비표준입니다. 100% 비표준이고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얘들아. 디귿이 니은이. 근데 이제 디귿이 뭘로? 연국의 음인 기역으로 니은이 연국의 음인 이응으로 바뀌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의문환경으로 뭐가? 똑같은 연국의 음인 기역이나 이응의 영향을 받아서 얘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게 되는 현상이 똑같은 연국형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우리 밥 먹는 거 있잖아. 맞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게 원래 정상적인 발음이 뭐가 되냐면 숟가락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요. 여기서는 결국 뭐야? 이 기억이 의문환경이 돼서 이 디귿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발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냐면 숟가락으로 바뀌죠. 여러분들 숟가락이에요? 숟가락이에요? 주영아? 그죠? 또 숟가락하고 이걸로 발음했잖아. 맞습니까? 이렇게 발음해요. 이런 걸 연국영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얘가 맞고 얘는 틀린 겁니다. 알았어요? 알았지? 그래서 이제 양수음화와 연국영화의 원리는 알았고 요 두 개는 국영화와 마찬가지로 뭐야? 조음 방식은 그대로 두고 조음 위치가 바뀌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건 문제는 표준이 아니라 비표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 문법에서 정상적인 발음과 관련해서 2015년 문법에는 표준 발음법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비표준 발음법에 관련된 음 변동은 안 나오는 게 원칙이야. 시험 문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차피 표준과 비표준을 이야기할 때 결국 뭐냐면 비표준 발음의 표본으로 양수음화와 연국영화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일단은 피가 되고 살이 되겠지. 똥은 안 될 것 같아. 알았지? 일단 다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주영이 다 적었어요? 대훈이 다 적었어요? 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고요. 동화는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동화는 바로 뒤로 안 넘어가고 좀만 더 얘기를 할 텐데, 자, 동화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잘 봐봐 얘들아. 이렇게 좋음 위치가 바뀌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좋은 방식이 바뀌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뭐냐면은 동화의 종류가 나오는데 동화의 종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얘들아, 동화의 정도에 따른 종류가 있어요.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동화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된 거냐면 완전 동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는 거냐면 불완전 동화라는 게 있는 겁니다. 불완전 동화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요 얘라, 완전 동화는 아예 발음이 같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완전 동화는 아예 발음이 같아지는 거, 발음이 같아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불완전 동화는 그게 아니라 뭐냐면 발음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좋은 방식 또는 좋은 위치 중에 하나가 같아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불완전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요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요, 위를 한번 올라가면, 자, 약간 좀 밝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잘 봐봐. 뭐 예문이 몇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문이 나오는데 예문만 잠깐만 볼 거니까 크게 해서 예문만 볼 거니까는 이 부분을 잠깐만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자, 여기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단문이 됐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 영향을 주는 놈, 의문환경과 변화된 게 뭐야? 똑같지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야? 완전 동화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영향을 주는 것과 변한 게 똑같지 맞습니까? 그럼 얘도 완전이 아니라 완전 동화예요. 완전 동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뭐냐면 변한 놈하고 영향을 주는 놈하고 똑같은 비음, 좋은 방식만 일치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야? 불완전 동화가 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뭐 나머지 얘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결국 뭐냐면 영향을 주는 게 얘예요. 변한 게 얘죠 맞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불완전 동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지? 그러니까 완전 동화와 불완전 동화라는 컨셉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나온 거냐면 동화의 방향에 따라, 동화의 뭐에 따라? 방향에 따라 나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동화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뭐가 되냐면 일단은 뭐냐면 순행동화라는 게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역행동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호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의문환경을 기준으로 가요. 결국은 순행동화는 의문환경이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뒤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환경이 일단 변화된 대상 의문의 앞에 있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요. 역행동화는 결국 이 의문환경이 결국 뒤에 있는 걸 역행동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 거냐면 여기 잡아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대통령이 나오면 여기서 의문환경이 얘가 의문환경에서 얘를 변화시키죠. 그럼 얘는 순행동화예요. 이렇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잘 봐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다 순행동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거기에 비해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잘 봐봐. 이 두 개는 조금 달라요. 얘는 뭐냐? 얘도 바뀌었고요. 이렇게 바뀌었죠? 얘도 바뀌었어요. 얘도 바뀌었고요. 얘도 바뀌었어요. 자, 이런 게 결국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상호동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호동화는 원칙이 있어요. 상호동화는 유만 안 일어나고요. 순행과 역행이 나오는데 얘들아, 순행과 역행이 나오잖아. 순행과 역행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유마는 역행동화만 해당됩니다. 유마는 역행만 해당된다. 알았어요? 비유마는 역행, 순행 다 되거든요. 이 순행, 역행, 상호는 이거는 뭐냐면 비유마야. 비유마가 순행, 역행, 상호 다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상호동화는 뭐만 될 수 있냐면 얘랑 비유마만 가능합니다. 유마는 상호동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이게 되는데 얘는요, 상호동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말이 상호동화지 조금 약간 차원이 좀 복잡해요. 상호동화는 일단은 뭐가 일어나냐면 1차적으로 얘는 순행이 먼저 일어나고요. 순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역행이 일어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얘가 파열음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파열음과 리을이 이렇게 연속돼 있어요. 이해됐어? 근데 일반적으로 얘가 파열음이 그드부 아니겠어? 그드부리에 리을이 오면 리을 발음을 못해요, 얘들아. 알았어? 그러니까 파열음 때문에 이 파열음과 리을이 연속돼 있을 때 이 리을이 뭘로 바뀌냐면요, 니은으로 바뀌어요. 비음으로.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 결과로는 결국 뭐냐? 다시 또 파열음과 뭘로 바뀌게 돼 있어?
니은이 되겠죠. 맞습니까? 니은이 되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이 둘 사이 관계에서 파열음이 뭘로 바뀌냐면 비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상호동화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야? 파열음이 니은을 니은으로 바뀌게 만들어주고요. 일단 니은으로 바뀐 얘가 다시 또 뭐야? 파열음을 비음으로 바뀌게 만들어주는 이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됐어? 선생님, 얘는 그러면 동화가 일어나면 얘도 파열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최종 결론이 뭐냐면 얘도 비음이고 얘도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둘 다 비음화인 상호동화라고 치는 거죠. 그걸 한번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조명 꺼도 돼. 자, 봐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압력이라는 걸 보시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는 뭐가 먼저 일어나냐면 얘가 순행동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 앞 뭐의 영향을 받았냐면 비읍의 영향을 받겠죠. 비읍의 영향을 딱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리을이 뭘로 바뀌냐면 니은으로 딱 바뀌는 거야. 압력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또 뭘로 바뀌는 거냐면 이제 압력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순행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면 역행이 일어나는 이런 순서로 일어나는 게 상호동화. 모든 상호동화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열음이죠. 파열음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니은이 돼요. 그리고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이 기형이 다시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이음으로 바뀌게 돼요. 맞습니까? 파열음 때문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바뀐 니은이 다시 또 파열음을 비음화시키는 현상. 이해가 돼서 이걸 상호동화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주영아? 하나 더 해줘? 해주지 마? 지루해? 안 해도 되는데. 자, 얘들아, 법률이라는 게 있잖아. 맞습니까? 법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야? 일단은 뭐가 나와야 돼? 여기서는 이 비읍의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비읍과 얘와 얘 사이의 관계야.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된 거냐면, 자, 앞에 있는 뭐의 영향을 받아서 이 비읍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리을이 뭘로 바뀌어요? 니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법률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시 또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자, 앞에 있는 비읍이 다시 또 뭘로 바뀌는 거야? 미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이 되는, 범률이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시 말하자면 상호동화라고 하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파열음에 의한 순행동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알았어요? 그걸 먼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일단 동화에서는 이게 이제 동화의 다야. 자, 사실은 뭐냐면 이모음 동화라는 게 있는데 2015년 이후에 이제 문법 사항에서는 이모음 동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형성이 돼요. 반모음 이청가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는 반모음 이청가하면서 모음도 마찬가지고 동화 중에 자음동화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음동화는 좀 나중에 하는 걸로 알았지? 그렇게 내용을 1차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요?